그래서 제가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보는 거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2차 전지라는 산업은 결국에는 커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안녕하세요. 방송 초창기부터 봐오던 오랜 시청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어 나간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제 포트폴리오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잘 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그만큼 깎아먹고 있어서 좀 힘들긴 합니다. 2차 전지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소장님의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을 놓고 본다 그런다면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2차 전지, 이렇게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약 바이오도 있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있는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항상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럴 때 이제 제약 바이오가 항상 먼저 움직이면 코스닥 시장이 뭐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룹들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근 한 3년, 4년, 5년 정도 안에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코스닥 쪽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로 완전히 좀 넘어온 흐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각각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업종을 어디냐 보았을 때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뭐 산업군들이 많죠. 저는 산업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을 우리는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식은 비쌀 때 사야 됩니까? 쌀 때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전제 조건을. 자,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까? 안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비싸게 사는 것과 싸게 사는 것, 싸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방금 말한 전제 조건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전제 조건 뭡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미래의 가치는 결국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또는 당장 1년 뒤에, 2년 뒤를 내다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건 뭐냐? 이 산업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매출을 낼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낼 시장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본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건 지금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결국 비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비전은 비전대로 나오면서, 현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보는 거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2차 전지라는 산업은 결국에는 커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결국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우리가 시대가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탈 것을 소외시할 수는 있냐? 절대 없다는 거죠. 이 운송수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변혁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2차 전기차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조그만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꿈의 자동차였었습니다. 차가 어떻게 배터리로 가느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전기차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차들은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내연 기관차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파이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파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의 산업과 경쟁력은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자, 최근에 요즘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뉴스와 매스미디어들에서 갖다 다 붙여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미디어들이 온갖 증권사들 레포트부터 시작해서 다 붙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 뭐 갖다 붙입니까? 많이 갖다 붙이죠. 중국산 배터리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갖다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쌀 때 사야 되고 맞고, 비전과 영업실적과 이런 매출액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보게 된다 그런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의 능력과 캐파는 분명히 말하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EU 주요 수출국들이 중국산에다 관세를 매긴다는 것도 우리 2차전지 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만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PNT가 바닥 찍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급상승으로 올라오게 돼서 우리가 그런 V자 반등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V자 반등이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라인들은 급방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옛날에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 가시죠? 에코프로 BM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난 1년 안에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300%, 400% 폭등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한 달에 조금씩 돈을 모아가서 저축한다고 생각으로 저는 이걸 담아가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뭐 한 100만 원이 좀 여윳돈이 생겼어. 그럼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2차전지 뭐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이런 것들을 봐서 여기에다가 좀 100만 원 담아놔야 되겠네. 자, 이번 달 못 올랐어. 다음 달에 또 제가 여윳돈이 한 50만 원 생겼어. 그러면 또 50만 원 또 담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축하듯이 차분하게 종목들을 모아나가다 보면 수량은 당연히 쌓이게 될 것이고, 매수 금액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높을 때 살 때도 있고 저가할 때 살 때도 있다 보니까는 평균 매수 단가도 맞춰질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지금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핫한 이슈를 받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2차전지 난리였었습니다. 2차전지가 빠지고 반도체 수급 몰렸죠. 자, 지금 반도체가 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자, 반도체가 천년만년 갑니까? 아니죠. 반도체도 천년만년 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은 또 생기게 돼요. 오른 것만큼 또 조정과 하락은 나오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차익 실현과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매도 물량을 다음 매수 물량으로 누가 받아주겠어요? 2차전지 산업군 자체가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반도체 아니면 결국은 2차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전지 라인들도 점점 회복이 나오게 되면서 또 2차전지의 흥행을 이끌 수 있는 뭔가가 카드가 나오게 됐죠. 분명히 보세요. 그럼 2차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안 좋은 말들 싹 사라지고 좋은 말들 또 갖다 다 붙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극재 쪽도 가격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4월달에 비해서 한 45달러 가량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봤을 때 저는 현재 구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종목을 봐서 사게 된다 그런다면 많이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가일 때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많게는 70% 빠진 종목도 있고, 고점 대비 작년 80% 빠진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2차 전지가 1차 상승 때,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왔을 때 기관들은 재미 못 봤어요. 기관들이 재미 못 봤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리포트들을, 매도 리포트를 내놨어요. 왜? 지그들은 돈 못 벌었거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좀 사고 싶고 뭐 했었는데 지그들이 못 사고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갖고 공매도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잡들어온 세력들이 다 붙어가지고 메이저 기관사들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못 까내려서 안 다렸거든요. 지그들이 못 사니까. 근데 지금 1년간 빠졌을 때 기관들 매수 물량 추이 한번 봐보세요. 매수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얘네들 충분히 매집 제가 봤을 때는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이래저래 2차 전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버티느냐 싸움이에요. 내가 돈이 급해서 당장 내일 팔게 되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어갖고 좀 그래 나는 1년 정도 더 볼 수 있어, 2년 정도 더 볼 수 있어, 난 더 매수할 자금이 있어, 여력이 있어 라고 하면 버티는 자가 결국 먹는 게임이고, 결국 주식이라는 게 언제 사고 파느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항상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본인의 자금 계획과 스케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빛을 봐도 빛을 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 2차전지 가격 싼 거는 확실히 저는 그렇다고 느껴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2차 전지는 제가 매일마다 방송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이라는 회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그때도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저희 생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대화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